오늘은 예금인데 왜 원금이 사라지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저는 금융 현장 20회를 보낸 사람입니다. 지점 창구에서 시작해 본점 상담과 분쟁 조정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들었고 많은 통장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은행에서 판다고 해서 모두 예금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진짜 기준은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야기를 사례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례가 가장 빨리 이해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수님 72입니다. 은퇴 자금 1억 원을 은행 의사 창구에서 가입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안정형입니다.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 통장을 보니 잔액이 거의 0원. 알고 보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였습니다. 설명서에는 위험 문구가 있었지만 글씨는 작았고 말은 어려웠습니다. 김님은 말했습니다. 은행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의 박민자님 68, 창구에서 만기 3년짜리 저축을 권유받았습니다. 예금이라 생각하고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3년 뒤 해지하니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었고 중도 해지 공제가 컸습니다. 박님은 말합니다. 저축이라 해서 예금인 줄 알았습니다. 인천의 이재학님 69, 원금 거의 보장이라는 말에 ELS를 샀습니다. 지수가 흔들렸고 2,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님은 한숨 쉬었습니다. 거의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대전의 최은주님 71, 금리 오를 때 안전하다며 채권형 펀드를 권했습니다. 기준가가 흔들렸고 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최님은 묻습니다. 은행에서 파니 예금처럼 안전한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멈춤. 중요 문장 다시 말합니다. 은행 판매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저금리의 후유증입니다. 예금 이자가 낮던 시기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펀드, 파생, 저축성 보험 이 대안처럼 팔렸습니다. 둘째, 이름의 혼란입니다. 저축, 예금, 플랜, 안정형. 말은 비슷합니다. 본질은 다릅니다. 예금이 아닌데 예금처럼 들리게 만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셋째, 설명과 이해의 간극입니다. 직원은 설명했다고 느낍니다. 고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녹취가 있어도 용어가 어려우면 무의미합니다. 넷째, 시장 변수입니다. 금리 급등, 팬데믹, 전쟁, 경기 침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일수록 충격에 더 민감합니다. 다섯째, 신뢰의 함정입니다. 은행이니까 안전하다. 그러나 은행은 예금도 팔고 투자도 팝니다. 판매 채널이 아니라 상품 성격이 본질입니다. 여섯째, 고령층 디지털 격차입니다. 전자 약관, 작은 글씨, 긴 설명서, 핵심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곱째, 제도 보완의 한계입니다. 설명 의무, 숙려 제도, 녹취,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는 한 줄 비유를 드립니다. 예금 통장은 안전벨트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안전벨트의 이름은 예금자 보호입니다. 같은 창고라도 안전벨트 없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벨트가 없으면 사고 때 큰일입니다. 가입 전 질문은 단 하나. 이 상품 예금자 보호 됩니까? 이 한 문장이 생명을 구합니다. 과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 원칙을 정리합니다. 원칙 하나. 5분 확인법. 은행 앱을 열고 상품 상세를 봅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안 보이면 고객센터에 한 문장만 묻습니다. 이 상품 예금자 보호 됩니까?
또는 예금보험공사 KDIC 홈페이지에서 상품명을 검색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평생 돈을 지킵니다. 원칙 둘. 1인 1금융회사 1억 원 보호. 2025-9-1부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원금 이자 합산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합니다. 1억 원 이내는 안심. 초과분은 분산입니다. 한 회사에 넘기지 말고 나눠서 보관합니다. 원칙 셋. 이름만 믿지 않기. 저축이라도 보험일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도 원금 보장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2가지를 묻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나요? 예금자 보호 되나요? 이 2질문이 분수령입니다. 원칙 넷. 시니어 우대 예금 활용. 예금자 보호 적용. 우대금리 가산. 어사, 비사, 시사 모두 시니어 전용 예금이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고르면 안전과 금리를 같이 잡습니다. 조건이 복잡한지,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큰지 3가지만 보세요. 원칙 5. 분산 예치. 보호는 금융회사별입니다. 어사 1억, 비사 1억, 시사 1억. 나누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두면 오래 편안합니다. 원칙 6. 가족과 공동관리. 공동명의. 대리 인출 준비. 비상연락망. 비과세 종합저축 검토.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가족과 공유가 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원칙 7. 3문장 안전질문. 예금 맞나요? 원금 손실 있나요? 예금자 보호 되나요? 이 3문장이 내 돈을 지킵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이 3문장은 먼저 물어보세요. 다음은 헷갈리는 상품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한 줄씩 정리합니다. 예금은 원금 보장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범주 안에 있으면 기본은 안전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입니다. 저축 기능이 있지만 중도 해지 손실이 큽니다. 유지가 핵심입니다. 만기까지 가져갈 자신이 없으면 신중히 생각합니다. 고정 지출이 늘어나거나 건강 상태가 변하면 중도 해지 위험이 큽니다. 펀드는 투자입니다. 원금 보장 없습니다. 시장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장기 분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의 본돈이라면 비중을 낮춥니다. 여유자금에서 천천히 소액부터 시작합니다. ELS, DLS는 파생상품입니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거의 보장이라는 말은 보장이 아님을 뜻합니다. 구조를 이해 못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원금 보장형도 있고 실적 연동형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인지 꼭 확인합니다. 신탁은 예금이 아니어서 설계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CMA는 유동성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형 CMA인지 확인합니다. 증권사마다 구조가 달라 반드시 문구를 보셔야 합니다. 현금 보관은 즉시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난, 분실, 인플레이션이 위험입니다. 금고에 잠그기 전에 예금자 보호 한도 안 예금이 먼저입니다. 정리합니다. 보장과 수익은 보통 반비례합니다. 완전 보장과 높은 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면 의심부터 하세요. 세상에 그런 상품은 드뭅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점검 루틴을 드립니다. 메모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서류를 한 대 모으기. 집에 있는 통장, 증권계좌, 보험증권, 책상 위에 모두 펼칩니다. 상품명, 가입일, 금액, 만기, 큰 글씨로 표처럼 적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합니다. 종이가 없으면 스마트폰 메모도 좋습니다. 둘째, 보호 여부 칼럼 만들기. 각 항목에 보호, 비보호, 미확인 표시. 미확인은 빈칸으로 두고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예금보험공사로 확인합니다. 앱이 어려우면 지점 창구에서 묻습니다. 예금자 보호 조회 부탁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직원은 바로 도와줍니다. 셋째, 위험 구간 붉은 동그라미. 비보호. 원치 않은 투자. 구조를 모르는 상품.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바로 해지. 잠깐 멈춤. 손실이 크면 성급한 해지가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환매 시점과 대안을 먼저 듣습니다. 필요하면 민원 분쟁 조정도 검토합니다. 넷째, 보호 한도 안으로 재배치. 한 회사에 1억 원 초과가 있는지 봅니다. 초과분은 쪼개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어사 1억, 비사 1억, 시사 1억.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두면 오래 편안합니다. 한도 안에서 시니어 우대 예금도 찾아봅니다. 다섯째, 안전자산 비중 정하기. 노후 자금의 70에서 80%는 안전자산에 둡니다. 정기예금, 원금 보장 신탁, 국공채 성격 상품, 투자 자산은 20에서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원칙 하나가 잠을 편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만기 달력 만들기. 휴대폰 캘린더에 3번 알림을 넣습니다. 만기 한 달 전, 일주일 전, 당일. 만기 자금은 다시 한도 안으로 넣습니다. 금리가 바뀌었는지도 체크합니다. 일곱째, 연 1회 가족 점검 데이.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처럼 날짜를 딱 정합니다. 서류를 펼치고 30분만 봅니다. 상품 변화, 금리 변화, 제도 변화.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합니다. 여덟째, 비상 연락망 만들기. 핸드폰에 가족 금융 연락망을 저장합니다. 내 계좌, 내 대출, 내 보험의 주요 연락처를 모읍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둡니다. 아홉째, 사기 예방 설정하기. 통신사 스팸 차단, 전화 사기 차단 앱 설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기,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기. 세 단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창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화 방법도 드리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입니다. 직원이 다른 상품을 권합니다. 침착하게 말합니다. 저는 예금을 들러왔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만 안내해 주세요. 직원이 고수익 상품을 권합니다. 미소로 답합니다. 원금 손실이 없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면 듣겠습니다. 직원이 보험을 제안합니다. 정중히 답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중도 해지 손실이 큰 걸로 압니다.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오늘은 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ELS를 권합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원금 보장이 100%입니까? 아니라면 오늘은 예금으로 하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준을 만드는 순간 내 돈은 위험해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과 답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은행이 망하면 제 예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예금보험공사가 원금 이자 합쳐 1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5-9-1 기준입니다. 초과분은 보호가 안 됩니다. 질문. 보호 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답. 상품 설명서의 문구, 앱 상품 상세의 표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검색.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질문. 적금, CMA는 안전합니까? 답. 적금은 예금과 같아 보호됩니다. CMA는 예금자 보호형인지 확인합니다. 질문. 이미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판매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해지 여부는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민원 분쟁 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질문. 창구에서 거절이 어렵습니다. 답.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세 문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금 맞나요? 원금 손실 있나요? 예금자 보호 되나요? 질문. 1억 원을 넘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답. 분산 예치가 답입니다. 어사, 비사, 시사로 나눕니다. 각각 1억 원 이내로 관리합니다. 질문. 시니어 우대 예금 어떻게 고르나요? 답. 우대 조건이 복잡하지 않은지, 예금자 보호 적용인지, 중도 해지이자 손실은 어떤지, 이 세 가지만 비교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30일 점검 플랜을 드립니다. 하루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1주차. 서류 모으기와 목록 만들기. 하루 10분씩 집안 서류를 정리합니다. 통장, 증권, 보험, 상품명, 금액, 만기, 연락처를 적습니다. 2주차. 보호 여부 확인하기. 하루 10분씩 한두 개씩 확인합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 예금보험공사 조회, 고객센터 문의. 모르는 건 빈칸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3주차. 위험구역 다이어트, 비보호, 고위험, 이해 못한 상품, 빨간 표시, 전문가 상담 예약, 환매 시점, 수수료, 대안 상품을 듣습니다. 4주차. 재배치와 가족 공유. 한 회사 1억 원 초과분을 나눕니다. 시니어 우대 예금으로 갈아타기를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현황을 공유합니다. 비상 연락망을 저장합니다. 만기 알림을 설정합니다. 한 달 뒤 달라집니다. 종이가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예금이고 무엇이 아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와 유사수신의 세 가지 신호를 각인합니다. 하나. 전화가 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둘. 수익이 과합니다. 시장 금리의 2배, 3배를 약속합니다. 셋. 원금 보장을 집요하게 강조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끊고 확인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기. 세 단어를 입에 붙이세요. 이 습관이 평생 번 돈을 지킵니다. 정리합니다. 안전벨트는 예금자 보호입니다. 한 사람, 한 회사, 1억 원, 합산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잠이 편안합니다. 범위를 넘는 순간 분산이 답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합니다. 세 문장 안전 질문. 예금 맞나요? 원금 손실 있나요? 예금자 보호 되나요? 오늘 말씀은 일반 정보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결정 전에는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2025-9-1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도와 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을 점검의 날로 삼아주세요. 서류를 펼치고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고 가족과 공유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 여러분 모두 안전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